제약 산업에서 바이오 의약품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전 세계 10대 매출 분야 가운데 7개가 바이오 의약품이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바이오 의약품과 기본 제약 회사 제품들하고 뭐가 어떻게 크게 다른 건가? 안녕하세요. 우리는 바이 오 남매입니다.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사실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바이오 산업이 강력한 게 전통적인 약품도 이제 녹십자나 이제 뭐 LG 같은 곳에서 많이 하고 SK 같은 곳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제 새로운 이제 저주화 단백질 만드는 의약품도 굉장히 많이 이제 초기부터 많이 했고 지금 셀트리온의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저주화 단백질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앞서가고 있고 이제 생산 기지까지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첨단 의약품 같은 경우에 유전자 치료제와 세포 치료제가 있는데 그 분야도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지금 많이 만들고 있고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참 튼튼한 것 같습니다. 저는 바이오 의약품 쪽 영업은 아니지만 의료기기 쪽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국내 의사들이나 국내 임상실험 평가 그런 논문에 대한 위상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키닥터로 저희가 섭외하신 분을 데리고 해외에 나가서 우리가 만든 제품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을 때 세계의 많은 의사들이 관심을 갖고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도 저걸 써보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현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코피라고 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1년에 70에서 80명의 의료진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의술을 배워가십니다. WHO 총장을 지내셨던 이종욱 선생님을 기려가지고 재단을 만들고 베스테안 병원에도 모잠비크하고 카메룬 의사 선생님들이 와서 화상 치료 기술을 배우고 간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교육의 연장선상에서는 역시 녹십자도 빠질 수가 없고요. 특히 그 해외에서 연구하시던 분들을 많이 모셔가지고 모감연구소에서 이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연구들을 많이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바이오 산업 발전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다. 우리 척척 박사님도 녹십자에서 네, 저도 첫 직장이 녹십자라서 녹십자에서 이제 만들던 것도 만들고 그리고 녹십자의 첫 저주압 단백질이었던 이제 혈우병 치료제를 개발을 했었습니다. 녹십자에서 열심히 또 땀 흘리고 계신 분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우리나라의 바이오 의학 산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접 모셔오셨다고? 네네. 오창에서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저희 마지막 5번째 남매로 초대가 되셨는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녹십자 오창 공장장 김성화라고 하고요. 녹십자에는 95년도에 입사해서 올해로 약 27년간 한우문납하고 있습니다. 녹십자는 크게 바이오 의약품뿐만 아니라 일반 제제, 백신 제제까지 전체를 아울러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근무했던 거는 백신 제제 쪽에서 좀 오랜 세월 근무를 했고요. 재작년까지 화순 공장에서 백신 생산을 전담하다 회사의 부름을 받고 오창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굉장히 어릴 때부터 녹십자는 귀에 익어요. 회사 마크도 굉장히 눈에 선명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예방주사. 그렇죠. 백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릴 때부터 되게 굉장히 친숙하고 잘 아는 회사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아무래도 적십자랑 녹십자랑 아직도 좀 이렇게 혼동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요. 저는 처음에 그래서 예. 적십자를 내가 혼동했나 이랬더니 녹십자 맞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익숙한 게 과거에는 지금 약국 마크처럼 녹색의 십자가 마크가 맞아. 그게 녹십자 저희 회사 로고였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영어 철자라 GC. GC의 그 앞에 로고도 약간 이제 컬러풀하게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네. 조금 현대적으로 조금 이제 CI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알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 헌토라제 개발을 하셨지만 그 전에 녹십자의 모태가 된 게 유로키날제라고 혈전용해제가 있었습니다. 그 혈전용해제는 다 연배되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과거에 어떤 학교나 아니면은 어떤 터미널 이런 데 가보면 소변을 받는 통이 있었어요.
전혀 모르는 얘기인데. 그럼 젊으신 겁니다. 모르시면 젊으신 겁니다. 모른 척 하시는 겁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대중적으로 많이 그때 인식이 좀 퍼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요.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다. 길이 없다는 두려움, 길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 불모지에서 세계적인 생명공학 기업으로 위대한 도전은 경기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GC 녹십자. 우리 회사가 1967년도에 설립이 됐거든요. 그때부터 해서 줄곧 어떻게 보면 바이오 의약품 쪽으로 매진해서 뭐 타이틀로도 뭐 전 세계 1위, 뭐 제품 개발한 것들이 전 세계 1위, 뭐 안타 백신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위 하고요. 뭐 헤파타이티스 B 백신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뭐 바이오 의약품 쪽에서는 약간 국내에서는 좀 독보적인 위치를 위치에 좀 있다고 좀 보여지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 그거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일반 그 의약품하고 네. 바이오 의약품은 좀 생산하는 게 좀 달라요? 어떤가요? 공정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스몰 몰레큘라고 해서 되게 합성이나 그런 위주로 케미칼 위주로 좀 많이 진행되는 거고 바이오 의약품은 살아있는 거를 주로 활용을 해가지고 뭔가를 생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오창 공장 같은 경우는 크게 사람의 혈액을 주 원료로 해서 이 제품을 생산하는 거랑 네네. 일반 의약품하고는 좀 큰 차이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역사도 깊고 다양하게 우리 옆에 있는 그런 의약품들을 많이 만드시다 보니까 그 연구원들도 굉장히 많고 그 좋은 의약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실험을 되게 많이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토끼 똥꼬 실험도 한다, 뭐 이런. 현대 가면 갈수록 동물 복지 차원에서 그쵸, 지금 그쵸. 동물을 활용하는 것들은 전부 전환되곤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부 시험들은 좀 동물들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실험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점점 줄어든다고 하는데 우리 척척 박사님이 실제로 연구를 또 하고 계시니까 이런 좀 특이하거나 그런 실험? 이렇게 의아한 실험들이 진행되는 이런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바이오약품은 생물체에서 네.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데 오염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염으로부터 이제 안전한 걸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나 이제 그 박테리아는 없지만 그 어떤 균이 자랐던 흔적에 의해 가지고 발열 물질이라고 그러는데 발열 물질이 몸에 들어오면 열이 나요. 그래서 열 쇼크로 이렇게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질들이 없다는 걸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생물체들은 내 몸에 위험한 것이 들어왔다. 그러면 갑자기 열을 확 내면서 이것들을 이제 무찌르려고 하는데 전통적인 의약품은 이제 사실은 많은 오염 물질로부터 오염될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소량 찔러서 토끼의 체온이 정확하게 변하느냐를 확인해요. 근데 이제 토끼는 그 이제 부위가 이제 뭐 가만히 뭐 입에 물리거나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온도계처럼 이렇게 뭐 네. 겨드랑이 넣거나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토끼한테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똥꼬 풍문의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지금 녹십자도 그 연구원뿐만이 아니라 많은 직원들이 채용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정시 채용을 했는데 근데 그 인원이라는 게 뭐 일순간에 그 순간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제 수시로 수시 채용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거는 뭐 연구소뿐만 아니라 생산 그다음에 어떤 경영 이쪽 모든 분야에 전체적으로 다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공장장님은 혹시 어떤 전공 하셨어요? 지금 바이오 의약품 하니까 뭔가 미생물, 약학, 생화학 이런 거를 하면 좋죠. 저는 유기 합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기 합성을 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전혀 생소한 분야였죠. 저희 회사에 더 적합한 전공. 스카우트 하시는 건가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네, 반갑습니다. 녹십자 관계자분들이 그런가? 저는 미처 몰랐는데
최근에 GC 플루라는 우리 녹십자의 새로운 이제 제품이 네.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GC플루는 그 개발에 제가 좀 일조를 좀 한 부분이 있어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얘기를 해줘요. 그런 그 부분이고요. 그 최근에 나온 건 아니고요. 2009년도에 그 우리나라에 그 허가 등록을 했고요. WHO에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를 받고 좀 오래된 제품이죠. 2009년부터 생산을 시작했으니까요. 그때부터 생산된 제품이고 그 기억하시겠지만 2009년도에 그 전 세계 그 지금 이 코비드 19처럼 그 플루 팬데믹이 그때 있었거든요. 네. 그때 그 우리 화순 공장에서 만든 그 제품으로 그 국내 방역을 좀 성공적으로 그 방어한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은 그 지금까지도 그 세계에서 가장 그 방역 체계 우수한 방역 체계를 세운 그 모범 국가다라고 해서 지금도 좀 회자되어 있는 그런 그 제품입니다. 네. 네네. 그리고 공장장님이 굉장히 조곤조곤 이제 뭐 그런 것까지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시지만 또 굉장히 조곤조곤 하실 말씀 자랑과 자부심이 아닙니다.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나라 또 바이오 업계를 바이오 의약품 업계를 또 이끌어가는 형님격이신 우리 녹십자의 그 공장장님을 모시고 우리 김성화 공장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괜히 좀 더 자부심도 생기고 우리가 그 앞으로 그 10위권 안에 더 많은 자리를 우리나라 또 바이오 의약품 업체들이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앞으로도 좋은 약품들 많이 개발해 주세요. 예, 있는 힘껏 네네.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이오 신약품의 미래에 대해서 또 현재에 대해서 알아봤던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그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콘텐츠를 준비할 테니까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또 콘텐츠가 발전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이오 남매였습니다.